우리 어릴 때 이제 저희 세대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술 배워라. 뭐 자동차 정비, 뭐 요리. 우리 때는 뭐 기술 배워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었어요. 안녕하세요. 태국산 이야기의 전 시장입니다. 오늘도 주저리 또 떠들어 보기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국에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 왜 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해놨다 그러면 정말 태국의 삶이 또 변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태국에 오기 전에 하지 못했던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20, 30대 젊은 분들도 태국으로의 이주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꼭 뭐라도 알아보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태국에 살면서 정말 많이 아쉬워했던 건 뭐냐면 바로 무능력함입니다. 무능력함. 우리 어릴 때 이제 저희 세대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술 배워라. 뭐 자동차 정비, 뭐 요리. 우리 때는 뭐 기술 배워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었어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라. 어디 가서 뭐를 배워라. 기술이 남는 거다. 그냥 8, 90년대에 기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듯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기술 배우라는 소리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자꾸 기술 얘기를 하냐고 막 하도 얘기를 하시니까 막 짜증도 내고 많이 부모님과 티격태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태국에서 하면 후회가 돼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기술이라도 제가 뭐라도 하나 있었다면 태국에서는 정말 무능력하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머리 자르는 기술. 뭐 태국에 아무리 미용사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외국인이 가질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막말로 편법으로 다 머리 자르고 할 수 있는 미용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도 뭐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막말로 태국에 가서 무조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지? 태국말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태국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예를 들어 머리 자르는 미용사라고 해봐요. 태국 사람보다는 더 잘 깎잖아. 그쵸? 근데 한국 미용실들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비싸요. 그럼 저렴한 비용에 태국 사람들보다 뛰어난 기술로 미용실을 차리면 당연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란 말이죠. 또 혹은 요리사야. 중식이든 한식이든 양식이든 요리사야. 진짜 막말로 조그맣게 식당을 차려서 한국 식당보다는 저렴하게 태국인들이 먹을 땐 부담 없게 그런 가격으로 현지인동 마을에서 조그맣게 식당을 창업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동차 정비소야. 진짜 교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진짜 바가지 쓰는 거거든요. 차에 대해서. 진짜 보통 우리는 차가 고장나면 일반 공업사를 가지 않고 도요타나 혼다 이렇게 자동차 회사로 들어가요. 정비소를. 그런데 진짜 외국인이기 때문에 바가지 쓰는 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바가지 씁니다. 제 친구는 하다못해 2,500바트면 그냥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25,000바트를 불렀다고 그랬나? 포드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기가 착실하고 한국 교민들 사이에 바가지만 씌우지 않으면 진짜 기술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먹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파타야에 향미라는 식당 있잖아요.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파타야 분들은 다 자주 가시는 한국 식당이고 음식도 맛있는 곳인데, 향미라는 식당이 그 사장님이 처음부터 식당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한국 식당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사장님도 꽤 오래 사신 분인데 처음에는 한국 식당의 주방장으로 처음에 일을 하고 바닥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향미 자리는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로 이전을 해서 더 많은 손님이 늘어난 것 뿐이지, 정말 누구든지 간에 기술만 있으면 정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이 아니더라도 생활비라도 벌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이 너무 다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비싸더라도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교민들은 찾아가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태국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한 게 뭐냐면 무능력함이에요. 무능력함. 저는 그냥 노가대판에서 직장생활 하고 일하고 진짜 한량마냥 놀러다니고 이렇게 살아왔지. 진짜 뭐 시간 날 때 틈틈이 뭐라도 배우고 자격증이라도 따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희 때는 또 미용업이나 뭐 요리 조리사나 이런 거를 또 학원을 다니고 이러지는 많이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부드럽고 착실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기술이라도 한두 개 배워놨으면 참 태국에서는 진짜 현지 태국인들 대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았을 건데라는 정말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태국에 정말 오시려고 하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틈틈이 학원을 다니시거나 어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라도 한두 개는 꼭 배우시면 정말 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분이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뭐라도 남들보다 잘하면 태국에서는 그 사람을 끌어다가 내가 하는 사업장에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한국 교민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이거든요. 태국 애들 백날 요리 레시피 알려주고 가르쳐도 요리할 때 보면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단박에 교민들은 밥을 먹더라도 알아요. 아, 이건 태국 사람이 요리한 거야. 이건 한국 사람이 요리한 거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주방장을 쓰려고 하는 것도 한국 식당이고 미용실도 그래요. 이모리도 태국 미용실에서 뭐 쌀 80바, 90바에 깎았지만 3, 400바 쪽으로라도 한국 미용실을 가는 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왜? 그냥 대충 다듬기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자르는 것과 태국 사람들이 자르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정말 태국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나라 8, 90년대처럼 정말 그 정도 나라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태국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국에서 기술 하나 정도는 배우시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 영상이라고 대충 지나가는 걸로 듣지 마시고 태국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정말 태국의 제2의 삶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틈틈이 학원이라도 우리나라 학원 많잖아요. 그렇죠? 학원이라도 등록을 하시고 뭐 요리든 미용업이든 하물며 도배지를 바르는 그런 기술이든 그런 기술들을 꼭 하나둘 배워놓으시면 한 개라도 배워놓으시면 굉장히 좋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도배 있죠. 도배. 태국은 보통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말잖아요. 근데 지금 태국은요 점점점 도배로 워페이퍼를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그만큼 태국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벽지를 붙이면 떨어지니까 그냥 페인트 칠하고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태국도 점점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워페이퍼를 다 붙입니다. 워페이퍼를 붙이고 바닥도 예전처럼 타일을 까는 게 아니라 이제 장판이나 모노륨 이렇게 나무 이렇게 뜯어 붙이는 거 있죠. 그걸 깔아요. 저희 집도 바닥이 2층은 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목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걸로 돼 있어요. 타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벽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냥 타일로 하고 벽에다 페인트 칠하고 말았지만 태국도 지금 그런 시절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도 인터넷으로 벽지를 많이 봐요. 월페이퍼를 많이 보는데 그 월페이퍼를 주문하려고 해도 이걸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풀 먹이고 가족들이 벽지도 붙이기도 하고 진짜 이쁘게 하고 싶으면 돈 주고 사람 도배 가게에다 얘기하면 사람 와서 깔끔하게 붙여주고 진짜 태국은 그것도 굉장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네요. 보통 집 전체를 하지 않으면 한쪽 면만 또 패션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로 벽지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벽지 이런 것들이 태국에서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아무튼 태국에 살면서 가장 아쉬운 건 저도 제 일을 하고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건 기술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하는 기술이 없다는 거. 그게 정말 저는 살아가면서 아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가서 1년 정도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비 기술은 국비 지원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대려 뭐 차비를 용돈 개념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원을 등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정비소를 차려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작년까지는 심각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한 30년 정도 자동차 1급 정비소를 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현장에서 최소 5, 6년 이상은 일해야 차에 대해서 엔진이라도 열어보면 상태가 어떤가 다 알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격증 있다고 필드에서 무조건 다 정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 때문에 포기했어요. 기술만 학원 다녀서 배운다고 되는 것은 자동차 기술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시간 틈틈이 어차피 학원 가면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미용이든 요리학원이든 자동차 정비 학원이든 뭐 한두 시간 자동차 정비하고 기술은 좀 오래 하나? 모르겠지만 뭐 요리나 이런 뭐 미용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배워놓으시면 정말 나중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태국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국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중국 어느 나라든 간에 내가 그 나라 현지인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늦지막히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틈틈이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기술을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